안녕하세요. 이슈이스타 시간입니다. 사울 오마로바라는 코넬대 교수가 있습니다. 생김을 보면 한국계 혹은 몽고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구소련 카자흐스탄 출신으로 모스크바 대학을 나온 천재 경제학자랍니다. 지금 이 여자가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소련 출신 공산주의 교육 철저하게 받은 이 교수님을 바이든이 새로운 통화감독청장으로 지명했기 때문입니다. 통화감독청장은 말 그대로 달러를 감독하고 미국 내 은행들을 총감독하는 막강한 재무부 산하 독립기관입니다. 이 여교수의 지명에 대해 단순히 소련에서 태어났을 뿐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신봉자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마로바 교수는 미국에서 유학한 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6년부터 2년간 재무부 규제정책 특별보좌관을 지냈고요. 2014년부터 코넬 대학 로스쿨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금융규제와 기업 지배구조 등 연구에 주력해왔습니다. 이분은 무려 상업은행의 국유화를 주장하는 분입니다. 은행을 국유화한다. 공산주의죠. 그리고 대형은행과 가상화폐에 그 누구보다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경제학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무려 달러,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의 움직임을 총지휘하고 관장하는 재무부 통화감독청장으로 앉히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바이든이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 한 일을 알았을 리도 없겠고요. 도대체 누가, 도대체 어떤 정신 나간 좌파 측에서 무슨 목적으로 공산주의자를 미국 통화감독청장으로 앉히겠다는 찬란한 계획을 세운 건지 도대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분의 색깔이 극명하게 나타나게 한 영상이 수면 위에 떠올라 지금 크게 논쟁 중인데요. 비영리 연구단체 재단 패밀리 인스티튜트가 주최 지난 2월에 열린 사회적 부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해 행한 발언이 수면 위에 떠오르면서입니다. 이 세미나에서 오마로바는 석탄, 석유, 가스업계를 완전히 무너뜨려 한다고 미국 학자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강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에너지 업계를 석탄, 석유, 가스 생산 규제를 통해 고사시키고 정부가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도대체 구소련 모스크바 대학 출신 학자가 왜 미국에서 이런 발언을 하고 왜 이런 사람을 달러를 관장하는 통화감독청장에 지명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영상은 보수 싱크탱크 AAF의 트위터에 공개돼 150만 뷰를 넘어섰는데요. 이번 영상으로 오마로바의 통화감독청장 지명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이제 바이든 정권 하에서 달러의 가치마저도 추락하는 신호탄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지위 추락하면 미국 망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오마로바 지명은 미국 경제에 엄중한 위기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말살하고 일반 은행들을 국유화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업계를 효과적으로 말살시키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재무부 통화감독청장에 지명될 수 있냐고 개탄했는데요. 공화당 상원은행위원회 소속인 패투메이 상원의원 역시 지명에 반대하며 그녀의 극좌파 사상을 감안할 때 그는 심각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형은행들과 은행협회들 또한 난립니다. 이번 지명에 반대하고 있는데 미국 은행가 협회는 이번 결정에 공개적으로 맞서야 할지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롭 니콜스 은행가 협회 총재 겸 최고 경영자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국가은행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려는 그녀의 생각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미 은행가 독립 커뮤니티의 CEO이자 회장인 레베카 레이니는 오마로바가 지방 소재 지역사회 은행 업무를 대신하고 현지 지역사회의 경제 성장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은행업계가 이 여교수의 지명에 얼마나 위협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은행업계를 국유화시키겠다는 공산주의가 은행산업 감독 총책임자로 앉는다는데 목숨 걸고서라도 막아야죠. 민주당에서도 중도파가 들끓고 있습니다. 몬타나 존 테스터 의원, 애리조나 크리스턴 시네마 의원, 그리고 우리의 조 먼친 의원께서는 백악관의 오마로바 지명에 대한 철회와 해명을 요구했는데요. 결과가 주목됩니다. 그래서 백악관이 쫄았냐? 이것도 아니죠. 백악관은 오마로바 is eminently qualified. 오마로바는 탁월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감쌌는데요.
지명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정말 돌았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백악관은 그저 오마로바가 통화감독청을 이끄는 사상 첫 여성이자 유색인종 청장이 될 거라고 또 특유의 다양성 운운하고 있는데요. 이런 뻔한 레퍼토리에 번번이 놀아나는 민주당 지지 국민들, 당신들이 있는 한 이 미국은 망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화당이 똘똘 뭉쳐 이 극단적 공산주의 여교수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미국 정말 어이없는 꼴 당할 겁니다. 자, 오마로바라는 여교수가 은행을 국유화하자는 주장이 공산당의 사상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적인 부의 제한이죠. 사적 소유의 제한, 대형 산업의 국유화, 토지의 국유화가 그것들인데요. 은행의 경우 국가 자본의 기초를 둔 국립은행을 통해 또 모든 개인 은행과 금융업을 폐지해 신용체계와 화폐 거래를 국가의 손안에 집중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1800년대에 나왔던 그들 사상의 은행론을 200년 지나서 미국의 좌파들이 실천하자고 나서는 형국인데요. 그렇다면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닌 지네 맘대로주의로 회귀한 중국의 은행 업계는 어떨까요? 중국 은행들의 역할은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크게 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78년 이전 중앙 집권적 체제에서는 은행들이 국가 계획에 따른 설비 자금과 운전 자금을 기업에 배분하고 기업이 획득한 이익을 국고에 상납하는 창구 역할이 은행이 하는 일이었는데요.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도입하면서 서구의 은행 시스템을 본따 변형됐습니다. 중국 유일 은행이었던 중국인민은행은 국무원의 직속 기구이며 마오쩌둥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 따라 모든 은행이 국유화되면서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일한 은행이 되었는데요. 중국인민은행의 전신은 1948년 12월 1일 중국 내 대형 은행들이 통합하면서 탄생했습니다. 이랬던 것이 개방 이후로 국유 상업은행과 정책은행으로 나눠졌는데요. 미국의 좌파들이 원하는 구조죠. 솔직히 한국의 은행 시스템도 완전히 자본주의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좌파들이 지향하는 것은 그것보다 좀 더 왼쪽으로 간 중국형 은행 시스템입니다. 정말 살 떨리는 일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 자본이 국유화 은행들에 의해 통제되는 사회, 뭔지 감이 딱 오시죠? 그 총대를 매는 게 이 수상한 여교수입니다. 절대 막아야 할 겁니다. 이런 좌파들의 은밀한 미국 변화 계획, 이거 막으려면 국민들이 눈에 불 켜야 되고 무엇보다도 공화당이라고 나선 정치인들, 의원들이 똑똑하고 강경한 모습 보여야 하는데요. 지금 제대로 된 정치인, 우파 정치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건 정말 대통령이 내년도 중간선거 통해서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대표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게 이번 바이든의 인프라 예산 법안이 통과되면서입니다. 이번 표결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내분이 일어나면서 찬성이냐 반대냐 말이 많았죠. 1조 2천억 달러 예산은 민주당에서 강성 좌파가 6명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통과가 불투명했는데요. 공화당 의원들이 13명이나 찬성하면서 찬성 228명, 반대 206표로 통과됐었습니다. 공화당이 반대했다면 당연히 하원 통과 못해서 물거품 됐을 텐데요. 공화당 반 트럼프파들이 제대로 뻘짓한 겁니다. 이에 대한 비난이 대통령의 지난 연설에서의 언급을 통해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들 13명 의원들이 바이든을 민주당을 도운 데 대해 미국인들에게 고개 숙이고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맹비난했는데요. 나는 공화당 의원들을 사랑하지만 모두 사랑하지 않는다며 나는 바이든의 인프라 법안에 찬성한 13명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시끄럽습니다. 공화당 보수 성향 코커스에서는 이번 찬성표를 던진 13명 중 10명에 대해 상임위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마조리 그린 테일러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들 의원을 배신자라고 부르며 이름과 사무실 전화번호를 트위터에 공개해버렸습니다. 당연히 이분들 난리 났죠. 비난 전화가 폭주하고 심지어 신상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메시지까지 전달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시간의 18선 의원 프레드 업튼에게는 최근 자신은 물론 가족, 참모들이 모두 죽기를 바란다고 위협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메시지를 받았답니다.
이 법안에 찬동한 의원들을 보면요. 자막으로 내보내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웨스트버지니아에서는 민주당 조 맨친 의원이 그렇게 바이든 물고 늘어져 공화당 지지자들의 성원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같은 주 공화당 의원이 떡하니 바이든의 인프라 예산에 찬성했다뇨. 정말 어이가 실종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다 보니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5일 백악관에서 법 서명식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이들 공화당 의원은 참석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 중에는 톰 리드만 참석 계획을 밝혔고 나머지는 참석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원 의원 중에는 반 트럼프파인 수전 컬린스,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이 참석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난 8월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당시 19명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렇게 상원 19명, 하원 13명이 대표적 반 트럼프파임이 공식적으로 증명됐고요. 내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는 것보다 이들 먼저 잠재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슈 이슈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잊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